반갑습니다. 예. 이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제 만나게 되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근데 그것도 이제 오랫동안 참고 이제 오래오래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그 낫기 어려운 난치병이나 또는 죽음, 죄와 같은 고통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래 참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 노력을 하더라도 이것이 해결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생각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러한 생각을 이제 믿지 않습니다. 무슨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이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효과 있는 그런 방법은 쉽고도 단순한 방법일수록 효과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애 가르침에도 태도는 평이 간명이다 이런 이제 말이 있거든요. 태도란 말은 큰 대자에다가 길도자, 위대한 진리는 평이 평할 평자에다 쉬울 이자, 쉽고도 간단 명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의사 된 지가 45년째 됐는데요. 지난 45년 동안 제가 이제 많은 환자들을 이제 돌보면서 환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이제 배운 바는 어려운 환자들이 그 병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분들은 다 쉽고도 간단한 그 단순한 그런 방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고통에서 풀려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하고 저는 확실하게 그걸 믿게 됐습니다. 제가요 2008년도에 구정 무렵입니다. KBS에 이제 아침마당이라는 프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초청 강사로 출연을 한 일이 있는데 이제 제 방송 강의를 듣고 그날 오후에 어떤 암 환자의 따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를 해왔어요. 자기 어머니가 80살인데 암을 3차례나 수술하고 항암 방사선을 했는데도 점점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 암센터에서 더 이상 할 게 없다. 병원 오지 말아라.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분도 무슨 길이 있습니까? 하고 저에게 이제 전화로 문의를 해봤어요. 그런 분이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한번 물어봤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무슨 종교나 신앙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천주교에 다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믿으시나요?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성경을 잘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믿는 신념이 내가 원하는 현실을 가져온다. 즉 내가 믿는 대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무엇이든지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았다고 믿으라. 이미 내 병이 다 나았다. 거기는 무엇이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난치병이라도 내가 다 나았다라고 믿으면 낫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 나았다고 믿으시고 어머니께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걸으라 하십시오. 속담에 F부터 가르침에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예부터 내려오는 의학 가르침 중에는 우리 생사는 인명은 제천이요 병불사 약불생이라, 사람의 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병이 있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일어나 걸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그 채소나 과일이나 통곡식 위주의 식사를 하면서 담대하게 다 나았다고 믿고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 마음에 다 나았다고 믿고 걸으면 낫는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은 그 따님을 이제 위로할 마음으로 했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말할 때 제 마음에 그 할머니가 다 낫겠다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제 마음에 그 할머니는 100% 죽는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나는 그동안에 그런 환자가 살아난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위로할 셈으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0개월 후에 이제 그해 이제 크리스마스 무렵인데 이 따님이 큰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우리 병원에 찾아오셨어요. 자기 어머니가 거의 다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요. 자 이제 그분이 다 나았다고 믿고 일어나 걸으라.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러니까요. 그분이 그걸 그대로 따라서 잘 앉지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천정에다 밧줄을 매달고 붙잡고 또 이제 밖에 나가서는 꼭 내가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햇빛을 쬐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이제 했다고 그래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 밖에 그 나무에다가 밧줄을 잡아가지고 맨발로 땅을 밟으면서 햇빛을 쬐면서 계속 자 이제 그분이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다 나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것을 하루에도 수없이 말을 하면서 걷기를 했는데 그게 좋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게 이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할 만한 의학적 원리가 바로 그 할머니의 사건이 난 2년 후에 세상에 이 할머니 같은 일이 그냥 우연한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새로운 의학이 탄생했습니다. 자, 그 해가 제가 2008년도에 KBS 아침마당에 나오고 그 할머니가 좋아지는 것이 그해 크리스마스 전에 다 좋아졌는데 2010년 1월 18일자예요.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인 타임지라고 하는 유명한 잡지의 표지에 이런 놀라울 만한 이제 새로운 의학에 대한 그 정보가 나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유전자는 이제 당신의 운명이 아니다.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의학이 세상에 나왔는데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건 아주 2500년 의학의 역사 이래 아주 혁명적이냐 놀라울 만한 이제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면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제가 의과대 다닐 때도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거의 많은 의사들은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전자라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제 모든 병의 원인을 따져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세포가 고장난 것인데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안에는 23쌍의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는 약 2만 3천 개의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생명의 설계도이자 우리 생리 기능을 관할하는 청사진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모든 병은 추구하고 올라가게 되면 그 유전자가 고장난 거예요. 유전자가 고장난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은 유전자는 스위치가 있는데 유전자의 스위치가 아예 딱 꺼져버리거나 변질되거나 손상돼서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고혈압이 있다 그러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작동을 못하고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심장병이다 그러면 몇 번째 염색체의 몇 번째 유전자가 다 어떤 사람이 암이다. 그러면 암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갑상선암이다. 그러면 몇 번째 염색체 몇 번째 유전자가 유방암이다. 그러면 몇 번째 자궁암이다. 그러면 몇 번째 염색체 몇 번째 유전자가 고장났다. 이 세상에 병이 다 여러 가지 다른 다양한 범위죠. 고혈압, 당뇨, 암도 뭐 여기저기가 다 다른 암이 나오는데 그게 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나오느냐? 그걸 전에는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압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유전자가 작동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를 종래 뭐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타고나면은 절대 바꿀 수가 없다. 그 미국의 유명한 영화배우 안젤라 졸리가요. 자기 외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자기 모친이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유방암 유전자가 유발 유전자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나도 우리 외할머니나 어머니처럼 유방암 때문에 결국은 죽겠구나. 그러니까 유방에 암이 오기 전에
그 화근을 없애려고 성성한 유방을 예방적 수술로 잘라버리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한 어리석은 짓은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전자를 바꿀 수가 있어. 자, 그 외할머니나 어머니로부터 받은 유방암의 유전자를 우리는 바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어떻게 바꿀 수가 있다고? 그것은 이제 선택입니다. 아까 뭐라고요? 자, 당신의 유전자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라 그건 바꿀 수가 있다. 당신과 당신 후손의 유전자를 어떻게? 당신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선택이란 걸 뭘 하냐? 두 가지 선택인데 하나는 육체적 환경의 선택, 또 하나는 마음의 환경의 선택이다. 이걸 바꾸면 당신이 부모로부터 어떤 나쁜 유전자, 암에 대한 유전자, 비만의 유전자, 탈모 유전자, 어떤 나쁜 병적인 유전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하면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정례에 우리는 뇌경색이 오면은 뇌세포가 한번 죽어버리면은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요, 시험 문제 나오는, 가장 자주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에서 한번 세포가 죽으면은 다시는 재생이 안 되는 세포 이름을 4가지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단골로 자주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 정답이 뭐냐면은 뇌세포, 그 다음에 심장세포, 그 다음에 콩팥세포, 무릎 연골세포, 이것은 한번 죽으면은 다시는 재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뇌경색으로 중풍이 온 사람은 다시는 뇌세포가 재생이 안 돼서 중풍을 회복이 안 된다. 심근경색으로 만약 스텐트 시술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그 심장세포가 재생이 안 된다. 콩팥이 망가져가지고서 신부전이 와가지고 신장 투석을 하거나 그러면은 절대 그 콩팥은 다시 살릴 수 없다. 무릎이 연골이 다 닳아져가지고 퇴행성 관절염 오면 관절을 인공관절 수술해야지 그건 다시 안 자라난다. 지금도 그렇게 믿는 의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다 재생시킬 수 있다. 어떻게? 그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져 있는데 그것을 다시 켤 수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켤 수 있느냐? 선택을 한다. 어떤 선택이냐?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을 한다. 그럼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한단 말인가? 육체의 선택에 대한 이제 좋은 예가 돼지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례 배운 유전학은 선천적 유전학이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유전자를 타고나면 못 바꾼대. 아까 후성 유전학이란 말은 후천적 유전학이다. 내가 후천적으로 내가 생활 습관을 선택을 잘하면은 다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 이게 이제 아주 놀라울 만한 것이고 정말 혁명적 메시지이고, 정례 우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을 어떤 병이고 유전자를 고치면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좋은 희망의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하는가? 자, 지금 여러분이 이제 보고 있는 그 우리에 갇혀 있는 돼지는 조물주가 만든 돼지가 아닙니다. 저런 돼지는 원래 만들질 않았어요. 저 돼지는 원래 돼지는 조물주는 멧돼지, 산에 있는 야생 돼지를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야생 돼지, 멧돼지하고 집에서 기르는 돼지하고 모양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대강 좀 상상이 가시나요? 야생 돼지는요, 멧돼지는 다리가 아주 길어요. 잘 달려요. 집돼지는 다리가 다 짧아져 버렸어요. 우울에다 가다 놓으니까 말입니다. 자, 다리 세포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딱 꺼져 버렸어요. 야생 돼지는요, 배가 홀쭉해가지고 잘 달리는데 집돼지는 배가 다 뚱뚱해요. 비만 조절 유전자 스위치가 딱 꺼져서 비만이 조절이 안 돼요. 야생 돼지는 입이 길어가지고 흙을 파고 그러는데 집돼지는 입이 다 짧아져 버렸어요. 그 입의 세포의 유전자가 다 꺼져 버렸어요. 야생 돼지는 어떻습니까? 송곳니가 나가지고 칡뿌리를 자르고 그러는데 집돼지는 송곳니가 안 나. 예, 송곳니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자, 야생 돼지는 털이 무성하게 나가지고 더위와 추위를 피하는데 집돼지는 털이 있는 둥 많아요. 자, 모발 유전자, 다 탈모가 되어버렸어요. 모발 재생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어요. 야생 돼지는 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거의 없어요. 자, 돼지 열병을 옮기기는 하는데 야생 돼지, 멧돼지가 돼지 열병에서 걸려서 죽는 일은 아주 희귀해요. 거의 없어요. 집돼지는 돼지 열병에 걸리면 치사율 100%예요. 거의 다 죽어요. 왜? 병을 이기는 면역세포 유전자가 다 꺼져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집돼지하고 멧돼지는 원래 유전자가 같아요.
멧돼지를 우리에다가 가둬가지고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공간에 가둬서 햇빛을 안 쬐이고 땅을 밟지 못하게 하고, 자, 가둬놓으니까 스트레스는 많고, 먹는 먹이는 어땠어요? 다 가공된 화학식품을 주는데, 자, 야생 돼지는 어떻습니까? 자, 햇빛을 쬐이고 땅을 밟고 계속 돌아다녀. 그 다음에 자연에 있는 걸 그대로 먹어요.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제대로 작동을 해요. 오늘날 이제 병이 생기는 것도,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오늘날 거의 모든 병은 어떻습니까? 자, 우리에 갇힌 돼지처럼 전부 콘크리트 공간에 갇혀가지고서 햇빛은 쬐이지 못하고 땅을 밟지 못하고, 또 먹는 것은 어떻습니까? 거의가 다 사료로 만든 것 같은 가공된 음식을 먹고 자연에 있는 걸 먹지 않고, 그리고 다 스트레스가 많고 갈등이 많고, 그래가지고서 거의 모든 건강 유지 유전자 스위치가 다 꺼져버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선택에, 그것은 이제 육체 환경의 선택이고, 이제 마음의 선택이라는 건 뭘 말하냐? 우리 이제 돼지나 닭처럼 그 미련한 동물들은 육체 환경만 바꿔도 유전자가 해결이 되는데, 예. 자, 우리 사람은 육체 환경만 바꿔가는 되질 않아요. 자, 아까 지금 우리에 갇혀 있는 그 집돼지들 있잖아요. 집돼지들을 지금 산으로 풀어주면은 멧돼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3세대가 지나면 다 멧돼지가 돼버려요. 예. 3세대란 말은 뭔 말이냐면, 돼지가 잉태를 해가지고 새끼를 석 달 만에 낳는데, 그 새끼가 또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새끼를 낳는 3세대 지나면, 그러니까 약 2년 가까이 되면은 거의 가다 멧돼지가 돼버려요. 왜? 원래 유전자가 같은데. 환경을 우리에다 가둬놓고 다 유전자를 스위치를 꺼갖고 고장냈는데, 산으로 풀어놓으니까 다리가 다 길어져. 왜? 잘 달려야 되니까. 그리고 잘 달려야 되니까 비만 유전자, 조절 유전자가 다 다시 켜져가지고서 비만을 조절해서 배가 홀쭉해져요. 입이 다 길어지게 돼. 흙을 파야 되니까 유전자가 다 다시 깨워져. 송곳니가 나게 돼. 털이 무성하게 나게 돼. 그리고 병을 이겨내는 유전자가 다 해결돼요. 네. 그래서 3세대가 지나면은 모두 멧돼지가 됩니다. 왜? 원래 유전자가 멧돼지 유전자였어. 그런데 그것을, 자, 콘크리트 공간에 가둬가지고서 자연으로부터 분리해가지고서 어떻습니까? 자, 햇빛을 안 쬐이고 땅을 밟지 않고 먹이를 그렇게 먹이고, 그래서 유전자가 다 고장났는데, 다 유전자가 잠들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자연으로 풀어주니까 다 살아난다. 이게 그래, 이제 그 돼지나 닭이나 이 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과거에 조류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적에 산에다 풀어주면요, 모두 다 조류 독감이 전부 다 해결돼. 예. 그런데 이제 사람은 이 육체 환경만 바꿔도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음의 환경에 대한 좋은 예화가 코끼리 상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코끼리 상아 알죠? 하얀 상아. 예, 요즘 그 아프리카에 가면은 상아가 안 나오는 코끼리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예. 저는 이제 그 의료봉사 때문에 아프리카를 거의 한 20번 가까이 갔는데, 케냐 나이로비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은 모든 동물의 이제 그 뼈를 이렇게 진열해 놨는데, 요즘 상아가 없는 코끼리가 많아졌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아프리카가 약 1980년대까지 아프리카에 코끼리 수를 약 100만 마리 정도 있는 걸 추정을 했는데, 지금은 한 40만 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줄었느냐? 밀렵꾼들이 상아를 채취해서 팔아 먹으려고 코끼리를 많이 죽여버렸어요. 특히 모잠비크 같은데 내란이 일어나면서 군사자금 때문에 코끼리 사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코끼리나 낙타는 아주 영리해가지고, 기린이나 얼룩말은 자기 새끼를 사자가 물어가도 그냥 이따 가버려. 별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코끼리는 자기 새끼나 가족이나 그 동료가, 자, 어떻습니까? 밀렵꾼이, 자, 그 상아를 채취하려고 탕하고 코끼리를 쏴서 죽으면은 쓰러져서 피가 흘려. 그러면은 그때는 처음에는 코끼리 때문에 무서워서 다 도망가는데, 나중에 그 사냥꾼이 상아를 채취하고
코끼리 시체 옆에 와가지고 코끼리 떼들이 와가지고 막 슬퍼한다는 겁니다. 코로 피를 닦아주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까지 있던 상아가 안 보여. 코끼리는 영리해갖고 상아가 있으면은 총 맞아 죽겠구나. 나나 내 새끼들이 상아가 없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그 유전자는 자연을 떠나가지고 우리의 가둬나는 그런 육체적 환경을 변화시켜도 변질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환경, 마음에 내가 뭘 믿느냐. 오늘날 왜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냐면요, 그들은 암을 잡아먹는 우리 몸 안에는 T세포나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가 있는데 암 환자들의 마음에는 거의 되게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독일의 유명한 의사 닥터 하머가 최근에 German New Medicine, 독일 신의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인터넷에서 보실 수 있어요. 암 환자들을 봤더니 거의가 다 conflict, 갈등이 있어요. 나와 남과의 갈등, 나와 나 자신과의 갈등. 화목이 잘 안 돼. 그래, 정말 미워서 죽겠다든가, 가슴이 막혀가지고 죽겠다. 살 맛이 안 난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즉시 내 유전자는 정확하게 이 몸뚱아리 주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반응을 해가지고 아까 코끼리가 상아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즉시 상아를 재생시키는 유전자 스위치가 꺼리듯이 주인이 살맛이 안 난다. 사는 재미가 아무것도 없다.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를 관장하는 유전자가 이 몸뚱아리 주인이 별로 안 살고 싶다고 하구나. 그러면 죽고 싶다고 하구나. 그러면 죽는 쪽으로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구나. 암을 있어도 안 잡아먹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을 잡아먹는 스위치가 다 꺼져버리게 돼.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잡읍시다. KBS 아침마당을 보고 그렇게 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좋아졌습니까? 그분은 이제 대학병원에서 뭐 많은 수술도 하고 항암제 방사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이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서 계속 했는데 이제 왜 해결이 안 됐습니까?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있어요. 예.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암을 잡아먹는 T세포나 NK세포가 일을 안 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했습니까? 육체적 환경을 어떻게 바꿨나요? 방에 계속 누워 있었는데 멧돼지, 집돼지를 산으로 풀은 것처럼 마당에 가서 땅을 밟고 그 다음에 햇빛을 쬐이고 계속 걸었어요. 그리고 먹는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로 먹고 육체적 환경을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준 것처럼 바꿨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환경을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환경은 이제 이분이 전에는 나는 암 환자다. 암을 치료해도 계속 나빠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는데 아니야, 나는 다 나음을 입었어. 그리고 나는 영생 얻었다. 그래가지고 그 밧줄을 잡고 땅을 밟고 맨발로 걸으면서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다 온전케 돼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씩 말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안에 있는 신념이 전에는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신념이 나는 다 나았다는 쪽으로, 그리고 이미 나는 영생을 얻어서 죽지 않는다는 쪽으로 바꿔지니까 그 암을 잡아먹는 NK세포나 T세포가 주인이 살겠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암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방금 이 할머니를 통해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냐, 육체의 선택과 마음 선택을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매우 쉽고도 단순한 방법이죠. 네? 자, 자연으로 돌아가. 집돼지가 산돼지로 가요. 그 마음에서 나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버리고 나는 이제 다 나았고
이미 생명을 얻었다는 쪽으로 바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 할머니와 같은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그 뒤로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한 분을 더 소개하자면 아까 그 할머니도 여기가 경기도죠. 이제 그분도 경기도 어느 할머니인데 경기도에 사는 어떤 그 50대 여성 공무원이요. 암을 그 4가지 암을 이제 그 수술하고 절망에 빠져서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이제 저에게 온 일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갑상선암을 수술했어요. 처음에. 얼마 있다 이제 유방암이 나타났어요. 수술했어요. 또 몇 년 후에 자궁암 수술했어요. 그 뒤로 몇 년 후에 췌장암 수술해 가지고 항암 방사선을 하다가 우리나라의 아주 그 국가 그 이게 암센터에서 더 이상 이제 치료가 어렵겠다. 그래 이제 저한테 왔는데 제가 이제 무슨 재주로 치료를 하겠습니까? 그런 분들. 근데 이분을 이제 그 경력을 보면은 혈압약을 암에 오기 전에 오랫동안 먹었습니다. 담석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우울증이나 불면증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고혈압이라든가 담석이라든가 우울증, 불면증이 병이 아니라 이분은 근본적으로 어떻겠습니까? 혈액이 오염돼 가지고 유전자가 다 꺼져 있었어요. 어떻게? 자, 계속 집돼지의 환경을 선택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계속 공간에 갇혀 있어 가지고 먹는 음식은 전부가 다 가공된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는 너무 많고 마음의 선택도 평소에 살 맛이 안 나고 그래서 이제 고혈압도 오는 것이고 혈압을 조절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요. 그 다음에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복 물질을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다 꺼져버렸어요. 자, 우리에게는 행복 호르몬을 뇌에서 분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푸른 하늘이나 이제 호수를 보면 편하고 좋다. 그러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 들어보셨죠? 분비가 돼요. 음식을 먹고 나면 만족감이 있죠. 그러면 콜시스토카인이라고 하는 담즙을 짝짜는 콜시스토가 담낭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줄여서 CCK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우리한테 만족감이 들려면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잘나고 누워있으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정말 환희심이 나오는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합격하고 싶은 시험에 합격하면 와 좋다든가 이럴 때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또 이제 최고의 극치감을 주는 행복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남성들에게는 안 나오는데 여성들에게 있는 정말 극치감 호르몬 있는데 그것은 그 엄마가 아기를 잉태해 가지고 나중에 그 아기를 분만해서 그 10달 동안 가지고 있던 아기를 품고 있을 때 나온 그 행복감은 내 생명을 다 죽어도 바꿀 수가 없겠다. 그 옥시토신은 자궁을 수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인데 그런 호르몬이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가 그들을 작동시키는데 우울증이나 불면증은 그런 것들은 그런 유전자가 스위치가 딱 꺼져버렸어요. 이렇게. 네. 왜 그런 선택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이렇게 이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5살 정도 된 그 두 자매가 일란성 쌍둥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똑같은 쌍둥이인데 한 쌍둥이는 성인이 돼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한 쌍둥이는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어가지고서 정신과를 다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를 연구하는 이제 의사들이 많이 있는데 5, 6살 때 이 쌍둥이들이 엄마가 독감에 걸려가지고서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고 누워있을 것 같고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를 못했어. 근데 이제 한 쌍둥이는 엄마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우리 밥을 제대로 못 챙겨준다. 그러나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선택한 쌍둥이가 있었고 한 쌍둥이는 엄마가 우리를 미워하는가 봐. 우리를 미워하니까 이렇게 일주일 동안이나 밥을 제대로 안 챙겨준다고 그래갖고 엄마에 대해서 부정적 선택을 마음으로 선택을. 자, 똑같은 엄마를 가지고 유전자가 같은 쌍둥이가 그것에 대해서 긍정을 하느냐 부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인 선택을 하면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는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것이고, 부정적 선택을 하게 되면은 행복 호르몬의 스위치가 다 꺼져가지고 우울증과 불면증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고통은 그 유전자가 작동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인데, 그 유전자 스위치를 누가 쥐고 있냐? 주인이 쥐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내가 육체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것입니다. 그러니 아까 이제 그 암을 4번이나 수술한 그 여성 공무원이 이제 우리 병원에 왔는데, 아까 KBS 아침마당에 나온 그 할머니 하는 것과 제가 그걸 배웠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 나는 그 80살 먹은 할머니는 100% 내가 산다겠습니까? 죽은다겠습니까? 난 도저히 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적같이 살아나고 그 뒤로 후성 유전학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좋아진다.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 배운 방법으로 계속 땅을 밟고 맨발로, 그 다음에 햇볕을 쬐고, 음식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 위주로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는 다 나아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 할머니가 나는 온전히 돼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0번 정도씩만 이제 말을 하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따라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피를 맑게 하기 위해서 간 청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분의 그 간 청소를 한 다음에 나오는 노폐물이요, 세상에 간에서 얼마나 많은 노폐물과 쓰레기와 담석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그분의 피와 간 속에 들어있는데 어떻게 혈압약 먹고 암 수술해갖고 암이 낫겠느냐, 그걸 본인이 자각을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돼지우리에 갇힌 선택을, 삶을 함으로써 자기 피를 다 오염시켜가지고서, 자, 피와 간 내에 엄청난 노폐물을 만들어가지고 유전자를 다 꺼버렸다고 하는 걸 자기가 알았습니다. 이분이 깨끗하게 좋아졌습니다, 지금. 네, 지금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제 후성 유전학이 이제 2010년도에 나와서 모든 병은, 자, 당신이 어떤 육체적 선택과 어떤 마음의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거냐, 병을 회복하는 유전자의 스위치를 켤 거냐를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이 후성 유전학이 나오기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이런 주장을 하는 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르네상스 시대 이제 위대한 의사인데,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제2의 히포크라테스다, 의학의 황제다라고 일컬어지는 파라켈수스라고 하는 의사가, 자, 이제 이분은 여러분 종교 개혁의 마르틴 루터 아시죠? 마르틴 루터보다 10년 늦게 탄생을 했는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이 두 분 사이에 교류가 있었는가를 내가 찾아봐도 알 수가 없는데, 같은 독일에서 나오고 그러는데, 이 파라켈수스를 이제 의학계의 마르틴 루터다, 메디컬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이분은 바젤대학 의과대 교수로 부임한 첫날, 당시에 학생들이 보는 의학의 교과서를 학생들 앞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걸 보지 말으라고. 이것은 병을 치료하지 못한다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자연과, 자,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치유의 힘은, 병을 치유하는 힘은 의사의 의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이처에서 나온다. 네이처란 말은 자연이란 뜻도 되지만은 이제 사전적 의미가 본성이란 뜻도 됩니다. 자연과 본성, 자연과 하늘의 마음, 자연과 하나님의 마음, 이런 뜻입니다. 자연과 하늘이 고친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열린 마음으로 자연과 하늘에서 출발하라 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아까 이 이야기는 육체적 선택은 자연을 하고 마음은 하늘의 마음으로 하라. 아까 후성 유전학에서 한 것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분이, 마르틴 루터가 어땠습니까? 과거에 부패한 권위주의적인 종교를 어떤 교리를 불태워버리고 완전히, 야, 죄를 인간의 노력고 오래오래 고통을 받아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서 없다고 하는 걸 발견해갖고 믿음으로써,
죄가 즉시 사라지는 것과 같이 파라켈수스도 병이 있다고 하는 것을 끈질기게 믿고 병을 없애려고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 들어가고 죄를 없애려고 막 고통을 받는 그런 헛된 노력을 할 게 아니라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게 되면 쉽게 낫는다. 이것을 파라켈수스가 주창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파라켈수스의 이야기를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때는 후성유전학이 나오기 전인데,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면 병이 낫는다. 이걸 이제 여러 번 생각했는데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후성유전학이 나오면서 자연과 하늘의 질서로 돌아간다고 하는 뜻이 뭐냐 봤는데, 제가 지난 한 5, 6년 전부터 발견한 것은요, 창세기 책 1장이 정확하게 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책 1장이 31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그걸 수없이 많이 읽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아까 후성유전학을 그대로 말하고 있고 파라켈수스의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 내용입니다. 자, 태초에 조물주가 하늘과 땅을 창조했습니다. 하늘에는 빛이 있고 우리가 숨쉬는 생기를 우리에게 그 조물주가 불어넣고 있어요. 땅에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거리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했는데 흙으로 창조를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태초에 우리 수렵 채집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상해 보면은 햇빛을 쬐고 생기로 호흡을 하고 땅을 밟고 맨발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고, 혹시 운이 좋으면 좀 조개나 어떤 사냥을 좀 했을 수도 있겠고, 그리고 그때는 갈등이 없어요. 자, 맹수로부터 공격이나 더위와 추위로부터 오는 도전은 있었을 망정 특별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이때는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같은 게 없었어요. 이렇게. 지금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심장병이나 암이나 이런 병이 없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자, 채소와 과일은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탄산가스를 빨아들여요. 탄산가스를 빨아들이고 그 뿌리는 땅으로부터 영양분과 수분을 빨아들여. 그래서 이제 탄산가스를 잎으로 빨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물은 산소를 내뿜어내요. 사람은 산소를 빨아들인 다음에 탄산가스를 내죠. 이것도 얼마나 큰 조화입니까? 그러면 이제 탄산가스를 식물이 빨아들이면은 이제 탄산가스를 화학 기호로 CO2예요. 탄소 하나하고 산소 두 가지 이게 분자가 모여가지고 탄산가스가 됐죠. 그러면 산소를 O2를 빼내면은 탄소 C만 남아요. 탄소만. 그럼 그 탄소하고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하고 합쳐져서 탄수화물이 돼. 탄수화물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을 이제 우리가 사람이 먹어. 이렇게. 그럼 먹으면은 그 탄수화물이 세포 안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것이 포도당으로 바꿔지고, 탄수화물이 세포막 안에 들어가면 세포 질 속에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탄수화물의 연료를 불태우는 발전소가 있어요. 아궁이와 같은. 그러면 이제 탄수화물이 장작에 해당돼. 그리고 거기다 휘발유가 우리가 숨쉬는 산소가 휘발유예요.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아궁이에다가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연료를 넣어가지고 산소의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불을 태워야 되는데, 그 불씨가 뭐냐면은 햇빛이 불씨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햇빛을 쬐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럼 거기서 그 불이 태워져 가지고 불을 떼 가지고 이제 전기를 만들어내. 이제 우리 사람은 이제 전기 힘으로 사는 거 아시죠? 우리 심전도도 찍으면은 전기가 나오게 되고, 또
그 우리가 뇌파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들도 전기고 근전도도 다 전기, 우리가 전기의 힘으로 삽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불을 태우면은 전기를 만들어낸 다음에 반드시 그 재가 남아, 부산물이 남아요. 그 부산물을 활성산소다 그래요. 우리가 자동차에다 연료를 부으면 배기가스가 나오듯이 반드시 쓰레기가 나와. 예. 그러면 이제 그 활성산소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에서는 전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찰이 생겨가지고 그 전기, 쓰레기 전기를 갖다가 정전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모든 병의 원인은 이 부산물인 활성산소하고 정전기가 만병을 만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이제 아까 유전자를 전부 다 파괴시켜 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조물주는 우리한테 정전기라든가 또는 활성산소가 배출할 것이라는 걸 알고 대책을 세워놨을까요? 안 세워놨을까요? 다 세워놨습니다. 그걸 활성산소를 없애기 위해서 주로 제일 좋은 음식이 채소와 과일과 곡식. 창세기 1장 29절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맨발로 땅을 밟을 때 활성산소와 정전기가 엄청 많이 빠져나가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다 잊어버리더라도 맨발로 땅을 밟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놀라운 효과가 있는 것인가를 꼭 기억해 두시고 내일 아침부터 단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꼭 맨발로 땅을 밟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먹은 음식물의 배설물, 대변이나 소변을 어디로 배출합니까? 땅으로 배출해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조물주가 만들어놨어요. 우리한테 나오는 부산물인 활성산소와 정전기를 어디로 배출해요? 땅으로 배출하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땅하고 접촉이 안 되는 콘크리트 공간에 살기, 옛날에 흙집에 살 때는 더 나았는데, 그리고 신발을 신어가지고서요, 땅하고 접촉할 기회가 없어요. 오늘날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햇빛을 쬐고 맨발로 땅을 밟고 채소와 과일과 씨앗을 먹으면요, 거의 모든 병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장 다 먹은데. 그리고 마음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도 창세기 1장에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시기에 좋았다란 말이 7번 있어요. 근데 왜 7번을 해놨을까? 7이란 말이 7이라는 숫자가 완성이란 뜻입니다. 이건 이제 제 해석인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 보기가 좋아. 여기서 영어로 보면 he saw it was good. 그게 다 보기가 좋았더라. 조물주 눈에 다 보기가 좋아. 이 이야기는 그냥 경치가 좋다, 그러는 게 그것만이 아니라 다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게 다 괜찮아, 좋아. 내 아까 그 쌍둥이 엄마가 감기 걸려고 밥을 안 줘도 그 괜찮아 라고 하는 그 긍정으로 볼 거냐, 부정으로 볼 거냐. 내가 죽을 병에 걸려있는데 it was good. 다 괜찮아, 좋아. 우리 자식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 그거 다 괜찮아, 좋아질 거야. 내가 돈이 없어. 다 괜찮아. 어? 누구하고 내가 누가 정말 미워. 그래도 괜찮아. 이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맨발로 땅을 밟고 햇빛을 쬐고 채소와 과일과 통곡식 위주로 먹고 모든 게 다 좋아. 이것이 육체의 선택과 마음의 선택이고, 아까 후성 유전학에서 말하는 모든 병을 치유하는 유전자를 복구하는 방법이고, 아까 의학계의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파라켈수스가 말하는 치유의 힘은 의사의 의술로 된 게 아니라 자연과 하늘로의 힘으로 된다. 자연과 본성의 힘으로 된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자, 특히 이제 유전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마음의 선택이 너무 중요한데요. 저희한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한 50대 이제 초의 여성이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너무
이분은 이제 그 대학병원 류마티스 병원에서 이제 어떤 치료도 안 되겠다. 근데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아들이 업고 왔는데 물론 걷지도 못하고 앉지를 못해요. 내 진찰실에 앞에 소파에 그냥 누워 있어. 못 앉으니까. 얼굴에 가요.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있어. 꼭 이렇게 거무스름해요. 누웠는데 눈을 못 떠. 숨만 안 쉬면 꼭 시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환자가 내 앞에 누워 있는데 내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1994년부터 그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해리 팔머라는 심리학자가 만든 일종의 마인드 교육과 같은 이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마음의 고통이 많은 환자들에게 이제 그 방법을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는데, 내가 다른 환자분들에게 이제 그 마인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은 관심이 있는지 모르는데, 아, 이분이요, 눈도 못 뜬 분이 내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뚝 뜨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인 쪽 고개를 돌리더니 모기 소리가 치러, 박사님 제가 갈랍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은 갈 수가 없어요. 좀 이 마인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앉아서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산책을 하면서 나와 저 나무와 하나 되고 내가 더 산다 하나 되고 분리감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이제 그런 이제 훈련법도 있는데, 이분이 걷지도 못하네, 못 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 다음에 좀 좋아지면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제가 말렸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다음에 좋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내가 보기에 이분은 살 가능성이 없어. 사람 눈으로 볼 때. 그럼 기어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들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가봐라 그랬는데요, 내가 그분이 거기를 가리라고는 제가 믿었겠습니까? 못 믿었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또 그분은 너무 쇠약에 있어서. 그런데 이분이 가가지고 한 2주 만에 내 진찰실로 오는데요, 얼굴에 까만 가면이 벗겨지고 눈이 초롱초롱 해갖고 웃으면서 걸어 들어오는데요, 연못가의 38년 병자가 오늘날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느냐? 나는 치료를 한 일이 없어요. 그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분은 자기 부모하고 시부모에 대한 너무 원망이 많고 용서를 못하고, 자기 남편하고 관계가 나빠갖고 별거 중이고 해가지고 마음에 아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찼는데, 자기 마음이 어떻게 바꿔졌느냐면은 다 감사하고 기쁘다 이런 쪽으로 바꿔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병원에 오는 분들에게, 도저히 안 되는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어떤 걸 가르치고 있느냐면요, 그냥 저희 병원 오는 환자들인데 다 일단은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야 유전자가 켜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감사 대신에 원망이 일어나고 기쁨 대신에 슬픔이 일어나고 희망 대신에 절망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유전자가 다 꺼진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감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했는데, 이제 꾀를 하나 냈는데요,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뭐 어떤 경우는 촛불을 켜놓고라고 하기도 하고, 약간 좀 그 조용한 공간에서 너무 밝지 않게 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이렇게 소리를 내서 하도록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도 하시고 싶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처음에는 맹숭맹숭해갖고 이게 무슨 짓을 이렇게 하지? 그러는데 어떤 사람도 한 30분 정도 자기 부모의 얼굴을 떠올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하잖아요. 어떤 환자들은요, 자기 아버지를 때려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첩을 얻어가지고 집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래서 저건 악마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위암에 걸려갖고 온 환자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마지막에는 너무너무 뜨거운 눈물이 나오고 감사가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아주 놀라운 유전자가 회복되는, 그래서 이 부인은 계속해서 자기 친정 부모님에 대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시부모에 대해서 또 하게 하고, 자기 남편에 대해서 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감사가 정말 전에는 없던 감사가 일어나고, 산책할 때도 계속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육신의 아버지라는 뜻도 되지만은 우리를 낳아준 조물주 아버지, 크게 보면, 예. 그 다음에 이 돼지가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를 계속 하게 되면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과 모든 식물을 준 이 돼지와 온 천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확대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환자는 지금 병원에서 치료 불가능한 선언을 받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갔더니 당신의 병이 의사가 다 완치됐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느냐? 암 환자인 경우에 병원 의사가 진찰해보고 암이 다 사라져서 완치됐습니다. 그럼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뛸 듯이 기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계속 박수를 치면서 기쁘다라고 그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기쁨을 소리를 쳐서 함성을 지르면서 3분 내지 5분 정도씩 기뻐하는 이제 그런 훈련을 하는데, 이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꼭 무릎 꿇고 빌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다 이루어졌다고 믿고 기뻐하는. 그랬는데 이 연습을 아까 이 마인드 교육에서 이걸 배워가지고 아까 일어나지도 못한 분이요, 너무 많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걷고 왔는데, 그 다음에요, 어느 의사단체에서 제가 초청 강의로 갔는데, 이 부인이 내가 강의한다는 말을 듣고 거기 그 자리에 와가지고 막 흐느껴 웃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는가를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부인이 거기 와서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천 박사님 이름만 들어도 막 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무 치료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해가지고, 그래 하도 눈물을 흘리니까 강의가 방해되니까 지원을 시켜가지고 좀 밖에 나가 달려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본인이 마음의 선택을 어떻게, 아까 어땠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다 감사와 기쁨이 일어나도록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그렇게 일어날 때 유전자가 다 해결된다. 지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세상에 약이나 수술을 쓰는 의사들은 하는 방법은 이제 별 볼 일 없고, 제가 하는 이제 이 방법만이 이제 최고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전혀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우리 현대 의학은 여전히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병의 진단이라든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라든가 교통사고처럼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예방의학이라든가, 또는 공중보건의학,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학이 정말 강력한 효과가 있죠. 이제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는 현대의학은 사실은 이제 나무는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이제 그러한 약점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주로 어떻습니까? 이제 나무는 소홀히 하고 큰 그림만 보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양자,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느니 현대의학의 의술도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하고, 가장 근본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는 이것을 중심으로 할 때 가장 지혜로운 통합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어려운 것을 오래오래 참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쉽고 단순한 것일수록 효과가 있다.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아까 이분들이 하는 방법은 어려운 고 복잡한 것을 오래오래 했습니까?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는 이 방법은 쉽고 단순했습니까? 아주 쉽고 단순하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최근에도요, 아까 이제 제가 하는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국의 아주 굴지의 대학병원의 암센터에 그 우리 그 암 전문의 여자 그 전문의가 유튜브에 그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그분들은 주로 암 환자를 수술 항암제 방사선약을 주로 치료를 하죠. 그런데 그런 암 환자들 중에서 생존율이 긴 사람들, 그러니까 치유가 잘 되고 생존율이 긴 사람들에게 특징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고 제가 좀 들어봤는데, 와, 이분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치유가 잘 되는 사람들은 다 긍정적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야, 보기에 다 좋다고 하는, 아까 만물을 다 긍정하는 사람. 2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화목이란 말이 감사의 극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화목한다는 말은 감사가 일어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채소와 과일과 전곡식이라고 그래요. 통곡식을, 아까 이야기한 것도 똑같죠. 예. 채소, 과일, 곡식을 먹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갔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감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긍정으로 보는 사람들, 아, 그래서 역시 어떤 의사가 보더라도 다 결국은 다시 공통점에서 만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예, 정말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치유의 최고의 처방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마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 나는 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쉽고도 단순해야 된다. 2번째 원리는 이 세상에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는 나의 믿음이 현실이 된다. 내가 믿는 바가 의심이 없다면 반드시 그것이 현실이 된다. 나의 신념이 이 세상에 그대로 나타난다 하는 이 진리가 정말 영원 불변하며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생명력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구를 개발한 그 발명한 토마스 에디슨 아시죠? 에디슨은 이 전구만 발명한 게 아니라 라디오도, 뭐 축음기도, 그다음에 영화도, 뭐 많은 발명품을 이제 만들어냈는데, 에디슨 말년에 기자들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위대한 발명가가 됐습니까? 천재적인 발명가가 됐습니까? 물으니까 에디슨이 대답하기를, 자, 나는 천재가 되려고 조금도 노력을 한 일이 없다. 나는 원래 천재였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원래 천재였다고 믿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디슨이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몇 달 만에 워낙 바보여서 가르칠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쫓겨왔습니다. 에디슨 엄마가 너무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워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에 뭐라고 왔느냐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 우리 아들 토마스를 내가 바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바보가 되었다는 말씀이네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했어요. 에디슨이 그 병아리를 깔려고 병아리 퉁어리에서 달걀을 암탉지를 품고 있다가 엄마한테 혼난 사건 혹시 아실까요? 예. 아, 이놈아, 닭이 암탉이 품어야지 사람이 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라고 엄마한테 혼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위스콘신 대학에 그때 연구 교수로 공부를 하러 갔을 때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에디슨 생가를 견학시키려고 오하이오주에 가면은 에디슨 생가가 에디슨 버스프레이스라고 있는데, 거기 가면 지금도 에디슨이 품었던 그 계란 바구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이웃집 애기 무슨 약을 먹여가지고 죽일 뻔하고 계속 바보 같은 짓을 하니까 엄마가 이 바보야, 바보 같은 놈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네 믿음대로, 엄마가 믿음대로 너는 바보야 라고 말하고 바보라고 믿으니까 바보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 그러면 이 반대로 천재야 라고 말하고 천재라고 믿으면 천재가 되겠군요. 그래서 엄마가, 토마스, 너는 학교 갈 필요 없어. 학교는 바보들이 다니는 곳이야.
천재는 천재 교육을 받아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 그 얘기 모습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천재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것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냐면 아까 육체 환경을 선택할 수 있지만 마음을 선택해서 자, 우리는 무엇이라도 자유롭게 신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신념이 의심이 없으면 그대로 현실이 돼요. 자, 내 마음밭에다가 내가 어떤 신념을 심을 거냐? 내 인생이라는 정원에다가 코스모스 씨를 뿌리면 코스모스 꽃이 피고, 또 호박 씨를 뿌리면 호박꽃이 피고, 내가 뿌린 씨 그대로 나듯이 내가 어떤 생각의 씨를 내 마음밭에다가 뿌릴 거냐, 이제 그걸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이나 신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병자라는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낫지 못하는 병자다. 그러나 우리는 나는 이미 완치된 최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돈이 없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나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라는 신념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인생이 그동안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신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신념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죄가 깨끗한 의인이라고 하는 신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내 생명은 끝이다라고 하는 신념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하면은 나는 죽음이 없이 영생한다는 신념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죽은 후에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나는 이미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고, 더 적극적으로는 이미 내 안에는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는 인생, 삶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는가 하면 나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그 신념에 의심만 따르지 않는다면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게 후성 유전학이. 그러면 정확하게 내 유전자가 내 생각의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모든 세포가 내 사령부가 내 생각인데 거기에 따라서 세포가 다 재배열된다. 이게 가장 최첨단 의학인 2010년도부터 개발된 후성 유전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후성 유전학은 병만 낫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나의 신념대로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저한테요, 11년 전에 그 73세 된 그 남성 어른이 20년 동안 이제 당뇨약이나 고혈압 약을 먹고 이제 계속 악화돼. 그런 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최근 몇 년 동안에 인슐린 주사를 맞고, 그 망막이 다 상해가지고 이제 수술을 여러 번 해가지고 이제 눈도 잘 보이질 않아요.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이제 잘 걷지를 잘 못해. 심근경색이 있어서 스텐트 시술을 여러 번 했어요. 예. 그 다음에 콩팥이 망가져가지고서 얼마 있으면 신장 투석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 이제 감각신경이 다 훼손돼가지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아무 감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얼마 있으면 신장 투석을 한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제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식들한테 유언도 다 하고 재산 분배도 다 한 분이 저한테 11년 전에 이제 오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저는 요즘 이제 어떤 환자가 오더라도 그 치료는 의사의 의술, 내 책임이 아니에요. 자연과 하늘이 알아서 해. 자기가 집돼지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자기가 선택을 해. 마음에서 어떤 경우라도 내가 다 나았고 나는 완전히 됐다고 하는 마음의 선택을 자기가 해요. 예.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자연과 하늘이 알아서 할 일이.
내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어떤 어려운 환자가 오더라도 저는 부담이 조금도 없습니다. 왜? 아니 나는 원래 병을 못 고치는 사람이에요. 내가 거짓 겸손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병원에 갖고 좋아진다 하더라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 그건 내 의술로 된 게 아니에요. 자연과 하늘의 힘으로 된 거예요. 우리 병원에 갖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내 책임도 아니에요. 아니 나는 원래 병을 못 고친 사람. 자기가 선택을 하라고 가르쳐줘도 자기가 안 해. 근데 이제 이분이요, 아까 말한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분은요 어떻게 하느냐면 인삼농장을 하는데 하루에 84세입니다. 몇 달 전에도 전화하는데 자기가 인삼농장을 하는데 하루에 3시간씩 고흥에서 하는데 순천 사람인데 운전한다는 것입니다. 서해안 지역에다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해가지고 한전에다가 1년에 전기를 2억 4천씩 이렇게 팔아서 2억 4천씩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마인드 교육인 아바타 프로그램한테 가가지고 자기 신념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최고 건강하다고. 자기 몸의 현재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최고 건강합니까? 곧 죽게 됐습니까? 죽게 됐는데 그것을 선택을 안 해. 나는 최고 건강하다. 그 다음에 나는 한 달 수입이 2천만 원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2천만 원이 된 거예요. 1년에 2억 4천이니까. 예. 그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는 죄가 깨끗한 의인이다. 이런 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은요, 머리가 원래 탈모가 너무 심했는데 머리가 까맣게 나고 84세인데 3시간씩 운전을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줬어. 유전자가 다 어떻게 땅을 밟고 그건 하루에 몇 시간씩 땅을 밟고 그리고 그분은 채소와 과일과 곡식을 먹는데 절대 조리한 음식을 안 먹어요. 수렵 채집 시기에 어땠습니까? 문명이 개발되기 전에는 불로 익힌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정말 그런 걸 해결하고 된다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권하냐면은 모두 다 불로 익힌 생식만 하는 게 아니라 아침 같으면은 현미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저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요 아침에 그걸 믹서로 갈면은 우유나 두유처럼 됩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약간의 꿀이나 그 이제 소금기라면 아주 맛이 좋아요. 그것하고 채소하고 과일을 먼저 먹도록 합니다. 아침은 이제 그것만 먹도록 제가 좀 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 유전자를 해결하는데 어떻습니까? 자, 집돼지를 산으로 풀어주는 창세기 1장의 음식이란 말입니다. 점심 저녁도 일단 그렇게 먹어놓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주된 음식으로 하고 나머지 음식도 먹게 하고. 그래 이제 그분은 아까 이방금 그 84세 된 그분은 완전히 지금도 불로 익힌 음식을 안 먹어요. 날마다 땅을 밟고 걷고 햇빛을 쬐이고 그리고 날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연 감사합니다. 이제 그걸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어떤 병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매우 단순하고 쉬운 방법. 자, 육체의 환경의 선택을 햇빛을 쬐이고 맨발로 걷는다. 이 맨발로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전압을 재보면요. 200mV에서 1000mV까지 이 정전기가 있는데 땅을 밟잖아요. 전압을 재보면 0V예요. 예. 그리고 활성산소가 엄청 많이 빠져버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막 일어나면은 일단 그 이제 따뜻한 물을 한 잔 먹는데 물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물이 현미를 커피처럼 거무스름하게 볶아가지고 그걸로 물 우려내는 물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미 물을 한 잔 먹고 일단 우리 아파트 뒤에가 그 어린이 놀이터에 그 모래밭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 30분 맨발로 걷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출근해갖고 우리 병원 근처에 배드민턴 그 이렇게 맨 땅이 있는데 오후에 그 틈날 때 가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맨발로 걷습니다. 저녁에 집에 오면은 또 아까 그 놀이터에 가서 30분 그러니까 하루에 저는 한 1시간 30분 정도 맨발로 걷는데요. 여러분 한번 맨발 걷기를 해보십시오. 아마 한 달 정도 되면 아주 놀라운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예, 그렇게 하고 그래서 육체의 환경을 아까 햇빛과 생기호흡과 맨발 걷기와 그리고 주된 음식을 채소와 과일과 곡식으로 하고 그런데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그런 것은 먹더라도 이제 조금만 먹고 이제 고기를 먹는 날은 특히 창세기 1장 29절 채소와 과일과 그 생채소를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먹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선택은 어떻게 해요? 모두 긍정으로 Everything is alright.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 어떤 경우도 다 좋다. 이 긍정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오늘날 같은 코로나도 어떤 병도 이길 수가 없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여러분 삶이 행복한 삶을 누릴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혹시 질문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어떤 분이 그 코로나에 대한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그 잠깐 코로나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까 어느 분이 코로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코로나를 그 대응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 하고 어느 분이 좀 물어보셨어요. 오늘날 이 코로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어떻게 해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먼 예가 아니라 20세기에 그 1950년대 아르헨티나 출혈열이라고 하는 것이 발병해 가지고 그 남미 전역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는데 이제 그걸 예로 들어서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아르헨티나의 넓은 초원에 이 옥수수 농장을 만들려고 1950년대에 이제 풀을 베고 그 베어낸 풀을 불로 태우고 그 땅을 갈아 엎어 그래가지고 옥수수 농장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그 안에는 태고 쪽에서부터 들쥐와 같은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 들쥐에는 이나 진드기나 벼룩이 붙어 살고 그 벼룩에는 바이러스가 붙어 사는 생태 환경이 있었는데 그들은 태고 쪽부터 계속 거기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져서 자기 삶의 터전이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죽음의 위기에 임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 야생 동물에서 바이러스까지도 삶의 생존 전략을 짜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옥수수 농장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옥수수를 먹고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들쥐들이 먹이를 찾아갖고 사람 있는 쪽으로 와서 이제 쓰레기를 그래 점점 들쥐가 이제 집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쥐에 붙어 있던 벼룩도 그 벼룩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도 같이 이제 따라와서 그들도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야 돼. 이것보다 숙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이제 사람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그 바이러스는 우리 사람 안에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방어하는 면역세포, T세포나 NK세포와 같은 그걸 세균을 잡아먹는 이제 군대와 같은 게 있는데 그 바이러스와 우리 면역세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생존권을 놔주고 사람이라고 하는 숙주 안에서 서로 투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정말 사냐 죽냐, 예. 얼마나 정말 악만 남고 그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죽기 아니면 살기겠습니까?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사태 같은 것도 보십시오.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은 약하지만
그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코로나가 꼭 이렇게 해서 생긴 것입니다. 1900년도에 인류가 지구를 점유하는 점유율이 17%였습니다. 100년 후에 2000년도에는 76%예요. 인류가 지금 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그러면 그것을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자면은 바이러스들은 자기들의 삶의 터전과 생존권이 위협을 받은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 바이러스 종류를 한 50만 정도 종으로 있는 걸 보는데 미생물학자들에 의해서 확인된 바는 0.2%만 확인됐습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들은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바이러스로부터 생존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고 약을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하지요. 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분위기도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그 바이러스들은 우리들보다 더 생존하기 위해서 정말 아주 다양한 전략을 세우고 아주 맹훈련을 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는 것 이상으로 그걸 또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바이러스와의 문제는 이러한 문명으로 간 동안에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인류가 바이러스를 정복해가지고 해결한다. 그것은 아주 천부당 만부당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그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면역을 회복해야 돼요. 예. 개인이. 면역을 회복한 해답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이러스와 공존하던 그 수렵체질, 창세기 1장의 시대로 육체 환경을 돌이키고 마음 환경은 다 좋아. 코로나 이거 다 괜찮아. 어? 코로나가 괜찮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들으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예? 어떤 어려운 병이 오더라도 내 유전자가 제대로 켜지게 되면은 면역력이 회복이 되면은 코로나 아니라 어떤 거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자, 햇빛을 쬐고 땅을 밟고 채소, 과일, 곡식 위주의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다 좋아. 모든 걸 긍정으로 코로나까지도 다 공생하는 화합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내가 코로나를 아름답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코로나가 나를 공격하겠습니까? 그 적이 다 내 편이 된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물론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잘 따르긴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에서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을 손톱만큼도 가질 필요가 없다. 아까 자연과 하늘로 돌아가면 된다. 자, 오늘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